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상자수사 이운용역의 박훈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화질 최측근 외곤 장수 모리아치 역의 박명훈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신의 장남 이역의 안보현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안보현 씨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든든한 신보 송희립 역의 열연한 최덕문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 먼저 바라볼게요. 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군의 선봉장 고은희 씨 역을 맡은 이무생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니 씨의 충직한 신복 외군 장수 아리마 역의 이규영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황해 군사 준사 역을 맡은 김성규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김성규 씨 먼저 오른쪽 바라보고요. 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명나라 수군 부도독 등자룡 역을 열연한 허준호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림역의 정재영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살마군을 이끄는 왜군수군 최고 지휘관 심화지 역을 맡은 백윤식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왜란 다음은 네, 김윤석 씨 호명하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마지막 해 최후의 전투를 지휘한 이순신 장군 역으로 열연한 김윤석 배우입니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독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3부작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님입니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대로 계시고요. 김윤석 배우님,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배우님 모셔서 5분 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다 같이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몸을 틀어서 네. 네, 다음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그대로 계시고 모든 배우님들 입장해서 단체 사진으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이 많으시죠? 네. 네,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네. 최대한 뒤로 가시고 최대한 붙어주셔야 돼요. 네. 최대한 붙고. 네. 다 같이 먼저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일제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전진아 찍었으면 빠져도. 네, 왼쪽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다 함께 왼쪽. 네, 다 함께 오른쪽 살짝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을 바라보고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같이 파이팅이라고 좀 크게 외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 죽음의 바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착석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배우님과 감독님, 네, 기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를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인 자리인데요. 김한민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오늘 기자님들에게 첫 선을 보인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연출을 맡은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다들 왕림하셔가지고 영화 이렇게 다들 집중해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소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구상부터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 10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근데 노량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순간이 오네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리고 긴장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우 긴장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순신 역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단 이 노량뿐 아니라 이런 간담회 자체도 거의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고, 저도 조금 전에 영화를 봐서 너무 설레고, 예, 아직도 이렇게 흥분된 기분이 가라앉진 않았는데, 예, 하여튼 좋은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나라 부도독의 등자룡 역할 맡은 허준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준사 역으로 인사드리는 김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기영 배우님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외군 선봉대의 그 고니시의 오른팔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군 선봉장 고니시 역할을 맡은 이무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그리고 뜻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임 역할을 맡은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순신 장군의 첫째 아들 이회 역을 맡은 배우 안보현입니다.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영화를 보고 나서 아직 찡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즈 장군 최측근 장수 모리아츠 역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계속 했던 말들인데 아직 영화를 본 지 저희도 지금 막 봐서 여운이 남아있는데 좋은 시간,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선봉장 이윤용 역의 박훈입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신 장군의 아내 역을 맡은 방씨 부인의 문정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량 죽음의 바다 기자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네, 질문 벌써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바로 기자님께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일단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좀 스케일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특히 원테이크 형식으로 좀 따라가는 씬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전투 씬 좀 연출하실 때 어떤 점에 되게 주안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은 이제 이번에 연기가 너무 놀라웠던 게 타국의 언어를 더 많이 쓰시는 배우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좀 작업하시면서 같은 언어를 쓰시는 분들끼리 뭐 예를 들어 일본어면 일본어, 명나라 언어면 명나라 언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신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량은 원래의 어떤 역사적 기록 자체도 너무나 큰 해전이었고, 거기에서 많은 조선의 장수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장수들도 죽죠. 그리고 그만큼 치열했고 그만큼 근접해서 싸운 난전이었고, 그런데 이 해전을 과연 내가 이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그런 어떤 좀 용기 없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결국은 왜 내가 단순히 스케일을 크게 한 그런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전장의 중심에 결국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순신은 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이 해상 전투신에서 과연 어땠을까? 근데 그거를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전이 100분이 다 돼가는 해전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한 그 롱테이크의 어떤 지점을 갖고 가야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 난전 속에서 삼국의 병사들의 그 아우성 속에서, 그리고 삼국의 병사들의 그 아비구환 속에서 뭔가 온전히 그 속에 있는 어떤 이순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전의 연출의 변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분에게 네, 정재영 배우님과 허준호 배우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씨하고 저하고는 작품을 많이 해서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사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는데 촬영장에서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정재영 씨께서 대사 공부하느라고 저를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대사 연습을 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영 씨한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님한테도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대사에 조금 치여 있다 보다는 공부를 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영 배우님 말씀 더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다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참. 왜 쪽에서 한 말씀? 자꾸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외국어 이제 그 제작 과정에 우선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냥 뭐 분량이 어느 정도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작사에서 이제 제작팀에서 그 외국어 선생님을 이제 정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부터 이게 보통 분량이 아니구나. 그런데 뭐 그 분량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이제 배우니까 이거 표현을 잘해야 할 텐데 뭐 그러면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 모리아치 역을 맡은 그 박명훈 후배 하여튼 뭐 서로 그 외국어지만 그 감정선의 그 외국어로 이제 그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됐습니다. 그냥 뭐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함께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신 이규영, 이무생, 박명훈 배우님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작사에서 일본어 선생님을 4분이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인 선생님 3분,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가서 연기 활동을 오래 하신 또 선생님 1분.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줌으로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이렇게 수업을 해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보니까 잘한 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뭐 저도 이규영 배우와 같이 저희 외로서 그 외의 말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안에서 감정 표출과 차고 넘치지 않게 또 표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감독님과 상의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을 잘 이렇게 잡아주셔서 저도 정말 재미나고 이렇게 재미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전히 한번 화이트가 걸리면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고 또 일본어 선생님들이랑 많은 공부를 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홍종선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이 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김윤석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순신을 만나고 온 느낌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여러 자료들, 레퍼런스들 통해서 이순신을 보고 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순신한 이미지가 각자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아주 흡족하는 이순신 장군을 만난 느낌이었는데요. 이순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난관을 만나셨을 텐데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하신 어떤 방법론 듣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워낙에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이랑 소통을 중시하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배우들 간에 어떤 소통, 어떤 현장이었으면 이렇게 모두가 다 인생 최고 연기를 하시는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량과 한산 그리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량을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역할이 이순신 장군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만약에 세 작품에 한 작품을 하게 된다면 저는 노량을 하고 싶었습니다. 노량에는 어쩌면 이 7년 전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7년 전쟁의 끝이 아니라 7년 이후에 이 장군님의 생각, 이 전쟁을 어떻게 올바르게 끝을 맺고 이 다음에 어떤 영향력으로 후손들에게
정신을 물려주고 또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그 노량에서의 이순신 장군님의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 몸을 빌어서 이제 대사로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독님하고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심지어 저 주문이 속내는 가늠할 수 없고 하지만 신념에 찬 단호함이 있어서 그러나 믿고 따르고 싶은 그리고 더 외로워진 이순신 장군님을 표현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모두가 이 전쟁을 이젠 그만하자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벅찬 어떤 그런 순간이었고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듦에 봉착했을 때는 그 영화를 알겠지만 그 백병전 있죠. 원테이크로 카메라가 처음에 명나라 군사를 따라가고 두 번째 조선 군사를 따라가고 세 번째 외병을 따라가다가 저한테로 이제 바톤을 넘기는데 그 와중에 장군님이 뭔가를 보시죠. 그러니까 부산포 해전에서 적군의 총에 즉사하셨던 정운 장군, 녹도만호 정운 그리고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향도라는 이름이 붙은 어영담 그다음 안성기 선배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명석했던 또 더군다나 장군님보다 훨씬 젊었죠. 10몇 살이 젊은 그러니까 전라 우수사죠. 전라 우수사 이혁기 수사 이 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분명히 떠오르는 해를 봤고 그 해 속에 그 돌아가신 장군 세 분의 혼령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아들도 만나겠지만, 과연 어떤 느낌일까를 진짜 그냥 일단 찍으면서 그때 나오는 그 감정을 다 살려서 뱉어내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음악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그 감정을 이제 뱉어냈었는데 그것들 다 너무 여기 다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고 했던 것 같고요. 어울렸다는 그때 촬영할 때 저희가 그 팬데믹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밖에 영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빨리 먹고 그냥 다 또 이제 외국어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하러 빨리 숙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즐겁게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예. 외국어 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데 많이 빠졌죠. 예,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 아드님과 부인님도 그 이순신 장군 김윤석 배우님과 그 소통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정희 배우님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통 방식. 김윤석 배우님과 호흡했던 에피소드나.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순신 장군님이 병져 누워 계실 때 사실 아들을 잃었고요. 그 전쟁통에 저도 똑같이 너무나 엄청난 슬픔으로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없었지만 병사들에게 마지막 찬과 밥을 해주는 신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조용하고 외로운 리더십을 유일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끈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사실 윤석이 오빠, 김유수 선배님하고는 많이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순신 장군님을 본다기보다 그냥
아버지를 보는 심정으로 사실 조금 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따르는 건 따르는 거지만 한켠에 항상 아픔이 있고 외로운 아버지 옆을 곁을 지키는 그런 든든한 장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품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현장에서도 감개무량하지만 이제 촬영 끝나고도 김윤석 선배님께서 잘 불러주시고 술 한잔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큰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더 느끼는데 정말 내 인생에 쉽지 않은 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방금 봐서 여운이 아직 안 가셔서 질문이 좀 서투를 수 있는데요. 저는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진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진 분들께는 이제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이 영화도 시리즈마다 가슴에 남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명량은 목숨에 기대지 마라 이런 대사가 기억에 남았고요. 한사는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영화는 좀 고향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반복되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영화의 키포인트 대사랄까요? 좀 그런 게 궁금하고 배우분들 중에도 이번 영화 보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것도 좋고 이제 보셨던 것도 좋은데 좀 기억에 남는 대사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다면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은 같은 얘기인가요? 네, 마이크가 안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저 김윤석 씨께는 저 앞에 나온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잘해봤자 본전이다. 이 말은 이제 앞서 같은 배역을 연기하신 최민식 배우가 이 이순신이란 배역에 관해 하셨던 말씀인데요. 좀 이순신이란 성웅 그리고 김윤석이란 배우의 뭔가 명성, 이름값.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배역을 연기하는 건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배우님께서도 그런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배역에 도전한 이유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나고 얻은 점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외국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뭐 덩케르크 같은 것도 그렇죠. 수십 편이 같은 내용의 작품이 배역이 바뀌고 배우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더군다나 2차 대전에 관련된 태평양 전쟁.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때 김진규 선생님께서 이순신 역할을 하신 성웅 이순신을 초등학교 때 단체 관람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막 엄청나게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잘해봤자 본전이다라는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죠. 너무 영광스럽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인데 저는 저번에 한번 제작 보고회 때 한번 드렸는데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놓으면 겨우 장군님의 실체가 겨우 이제 느껴지는 정도. 뭔가 기를 쓰고 뭐 잘해야지 내지는 막 어마어마한 막 이 열정의 에너지를 뿜어서 막 이렇게 다가가다가는 실체를 아예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완전히 파악도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더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량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님들의 모습을 저는 고스란히 가슴과 머릿속에 다 담았고 제가 그 담은 모습과 함께 이제 노량이라는 것을 이순신 역할을 맡았는데 제 바람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더 저보다 뛰어난 저보다 훌륭한 연기자가 또 다른 감독님과 함께 또 장군님의 역할을 또 영화를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생각나는 대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배우님들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덕만 배우님과 김성규 배우님이 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갖는 그리고 이 영화를 왜 만드는가라는 지점들을 봤을 때 결국은 그런 치열한 전쟁 모두가 하나같이 다 전쟁 이후만을 바라볼 때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그분만의 아주 고독한 화두였던 그러니까 완전한 항복. 그러니까 전쟁의 종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어이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 사실은 장군님의 그 치열한 전쟁 수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그 전후 처리가 또 애매해지고 그러면서 참 묘하게도 역사는 또 그렇게 반복되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또 시대가 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순천인데 순천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뛰어놀다 보면 거기에 외성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외성은 뭐지? 그래서 아 저게 일제강점기 때 뭐 세워진 무슨 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보다 4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세워졌던 그러한 어떤 외성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근데 그게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어렸지만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바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화두가 되어서 이 노량 죽음의 바다를 이제 감독하고 만들게 된 그런 큰 씨앗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어떤 대사를 꼽기가 참 어렵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영화 외적으로 조금 더 좀 마음이 많이 좀 뭐랄까요 좀 슬픈 감정과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 몰랐던 이렇게 그래서 그 후반부에 장면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병사들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처절한 그 모습을 결국엔 또 이순신 장군님한테 가서 연결되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그 무게감과 이렇게까지 버티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촬영하면서도 혹은 그 전에도 생각해봤지만 오늘 보면서 더 좀 말로 이렇게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이 좀 마음이 동했던 장면이라서 명장면으로 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면 배우님. 네. 여기 대사들 제일 많이 나오죠. 발포하라, 포격하라, 뭐 화살을 퍼부어라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여기 저희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방시 부인이 지금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볼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데 방시 부인이 마지막 식사를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이제 밥 한 끼에 이렇게 국 하나 주는. 근데 그 장면을 찍다가 저쪽 끝에 어떤 단역 배우였겠죠. 근데 그분이 아주 조용히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장면을 찍다가 약간 울컥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너무 조용히 맛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저 장면이 왜 없어졌지 하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맛있습니다가 저희끼리 밥 차 먹으면서도 어때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막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라는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백윤식 배우님한테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1, 2편에도 그 극 중에 가장 큰 악당이라고 볼 수 있는 왜군 장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역할을 맡으셨어요. 3편에서. 근데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의 카리스마를 가진 장군으로 보였는데 어떤 캐릭터로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영화랑은 상관관계가 조금 적지만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드니 빌네브 감독님을 만나셨다고 들어가지고 두 분 사이 어떤 얘기 오고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만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백윤식 배우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작품에 임할 때마다 그 캐릭터 형성을 하는데요.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끼치고 뭐 이런 나라의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쪽에서는 이 제 역할이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전에 내려오는 게 그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다 그 캐릭터 형성을 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그 실제 역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아보고 또 김 감독님한테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뭐 그런 캐릭터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게 그런 흐름을 갖는 그런 그 표현의 연기는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한 인물을 놓고 전공법을 씁니다. 저는 정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그 대본에 뭐 그 책에 다 그 캐릭터 형성이 우선 나와 있고 잘 독해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형성이 되고 또 제가 배우로서 그 갖고 있는 주관적인 그 캐릭터 그 표현하는 만들어내는 그 뭐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전공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정석,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 백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용석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배우분들이 사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노연 그 경륜이 있으시고 백 선생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정재영 천재 배우 정재영 뭐 아우라인 우리 저기 허준호 우리 윤석 선배님 마찬가지고요. 뭐 뼈다귀 하나만 들어도 뭐 아우라를 확 갑자기 왜 그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정말 감독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노라는 배우분들이 감독 이야기를 경청해 줬을 때 감독은 또 그만큼 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노량에 우리 배우분들이 굉장히 뭔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 섬세한 어떤 지점들이 많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드니 빌로브 제보다 2살 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을 만든 김한민 감독을 좀 한번 만나서 같이 뭔가 토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마케팅에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도 굉장히 만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반의 작품을 시카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컨택트로 해가지고 듄까지 이제 다 봤었는데 또 이 양반이 재밌게 또 미국의 주류 감독이 아니고 캐나다의 퀴벡 주에 살고 있는 그런 양반이었죠. 그래서 뭐 인사를 할 때도 자꾸 뭐 땡큐 하지 않고 메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한 25분,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 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동시 통역이 있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뭐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갖는 그 이미지와 사운드가 주는 힘이 그리고 그 전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뭔가 같이 형성되는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뭐 형 동생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케팅으로 나를 이용하고 이제 형 동생 안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궁금해하셔서 예, 뭐 간단하게 일단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마케팅은 저희가 이용한 것 같고요. 저희가 두 영화를 해서 이해해 주시고 네, 감독님은 이용 당하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전 감독님이랑 박훈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노량해전에서는 이전 시리즈랑 다르게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시는 장면도 담아야 되고 되게 그 유명한 유언이 있잖아요.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이 대사도 같이 담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는 되게 심플하고 담백하게 당겼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짧게 좀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연출하시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노량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거북선을 등장시키셨는데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훈 배우님은 지금 서울에 보면서는 되게 나쁜 반란군 쪽에 계셔가지고 무대 인사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벽한 아군으로 나오셔가지고 극과 극이잖아요. 연기하신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서울에 보면 굉장히 지금 메가히트 중이라 가지고 그 흥행 기운이 노량에서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어떻게 그릴까라는 부분은 사실 윤석 선배님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솔직하게 그 장면을 좀 담아보자. 그리고 좀 진실되게 담아보자.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오버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담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솔직 담백한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전쟁 속에서 조용하게 치루어지는 큰 오열이 있으면 안 되는 한 전장의 중심에서 그런 아직 전쟁이 끝내지 않는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어떤 진정성과 진실함이 더 담아져 있고 그 상황적인 지점에서의 어떤 개연성도 훨씬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장면을 보면 울어요. 감독이지만 왜 이렇게 슬픈지 그 장면이 그리고 거기서 담겨져 있는 그 유언의 어떤 이야기들이 결국은 제가 담고자 했던 노량의 가장 정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이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전쟁 임난이 끝나고 나서 후대로 갈수록 거북선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로 추측했을 때 계속 재건되었던 것은 확실하고 다만 노량에서 거북선을 묘사했던 것은 거북선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그 조선 병사들한테 미치는 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그 조선 병사들에게는 굉장히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뭐 기록은 없으나 그런 지점들을 좀 갖고 한번 거북선도 참전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봄 또 노량 이렇게 정말 큰 대작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배우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팬데믹 이후에 극장가의 침체가 좀 있었는데 좀 그것을 또 돌파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점에 두 영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이어달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용이라는 캐릭터는 한산에 이어서 연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저는 개봉 시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지금은 상반되게 이렇게 작품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윤용은 이윤용 그대로 또 한산에서 더 성장된 모습으로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산에서의 역사가 좀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님이 그 원테이크 씬이 이어진 다음에 나오는 그 어영담 안성기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예, 울림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산에서 안성기 선배님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서 어쨌든 뭐 이순신 장군의 믿고 보는 장수,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네. 스포츠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그 이규영, 허준호, 김성규 배우님께 같은 질문 드리고 최동문, 안보현 배우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은 그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그 스크린에서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본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최동문 배우, 안보현 배우님은 어찌됐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가장 이제 지근거리에 있던 두 분인데 그날의 현장 분위기 그런 뭐 어떤 느낌, 울림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끔찍하게 죽었죠. 네. 마지막에 제가 맡은 그 아리마의 사체가 나오는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죽는 장면도 그 기둥에 묶여서 포탄을 맞아서 바로 즉사하는 장면도 찍긴 찍었었는데 그 장면은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기분이 뭐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마땅히 이제 죽어 마땅한 인물이었으니 참 잘 그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허준호 배우님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 뭐 소감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윤석 배우도 얘기했지만 김진규 선생님이 했던 성웅 이순신,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영광입니다. 예, 참석해서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는 대본을 봐서도 알았지만 약간 보면서는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의 이 이야기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보시기에 이상하면 어떡하지 해야 되냐 약간 사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그저 영광스럽게 제가 언제 백윤식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또 보는 게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이지만 다소 스포일러가 있으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동문 배우님과 안보현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촬영 날이었고요. 그때 잠깐 생각해 보면 밥 먹지 말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배부르면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은.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노근 기사님께서 그 좁은 그 안에 이제 방패로 막은 모든 그 단역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우셨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액션을 외치면 저도 목 놓아 울기보다는 이제 참으면서 울고 있는데 옆에 노은 기사님께서 마이크 앞에다 갖다 놓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단역 배우들 다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야,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아버지 곁을 지키진 못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한도 내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키는 그 장면이 사실 되게 감명 깊었고요. 제 맡은 임무 안에서
최대한 슬픔을 나누면서 촬영했던 게 그 연습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슬프게 나와서 또 나름 또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그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받고 네, 기자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의 봄으로 어쨌든 극장가가 이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노량이 개봉하게 됐는데요. 이제 관객들이 노량을 꼭 봐야 하는 이유 배우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석 배우님부터 네,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사실 노량 이 작품이 이제 여름에 개봉을 하느냐, 겨울에 개봉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도 많이 오갔었고 또 이 어마어마한 후반 작업, 특히나 이제 VFX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신기원을 이룬 이제 앞으로 이 자료들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영화에 도움을 주겠죠. 사실 감독님은 어제까지도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 그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 일들이 정말로 보람으로써 관객 여러분들이 극장에 와서 이 좋은 사운드와 좋은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연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백윤식.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다음 백윤 한 분씩 마지막이니까 다음 분씩 하겠습니다. 백윤식 배우님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량 죽음의 바다는 참 그 위대하신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역사적인 그 업적과 뭐 이런 아주 지금 그 교훈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그 역사가 흘렀는데도 최고의 그 어떤 성공적이신 그 나라를 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주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다시 또 한번 재조명되는 거. 그런 여지껏 뭐 여러 드라마로도 되고 영화로도 뭐 명량 뭐 한산 뭐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마지막 3부 최종 완결편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주 종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지만 이걸 또 영상과 그 영화적으로 풀어주는 거 이게 또 제가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도 여기 드라마적으로 아주 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아주 그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재현 배우님. 예, 뭐 이 꼭 보셔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게 또 이 김한민 감독님의 이 이순신 3부작 중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또 우리가 같이 봐야죠. 보시고 또 명량 한산 한 번 더 보시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약장사는 아니고요. 하여튼간 마지막이니까 이건 꼭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허준호 배우님. 네. 이순신 장군님은 잊지 말아야죠. 네. 네. 한산 때도 극장에서 보면서 이 전투 씬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보고 다시 한번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이유가 다른 것도 너무 많지만 어떤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기영 배우님. 예, 저희 영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해전이거든요. 영화관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 요 전에 거의 이제 한 1시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방대한 스케일도 스케일이고 이 음향도 음향이고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물론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에 와서 보시면 충분히 잘 왔구나. 이순신 장군의 어떤 마지막을 제대로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1시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장에서 보면 스케일이 더 커서 보기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보다 그만큼의 감동이 있는 영화다. 전 진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케일보다 저는 감동이 먼저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감동 받아서 제가 금방 느꼈던 좀 전에 보고 나와서 그 웅장함과 찡함을 많은 분들이 꼭 극장에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영화여서 또 이런 큰 울림과 감동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극장에서 노량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재영 선배님이랑 비슷한데 그 영화가 10년의 시간 동안 이 김한민 감독님과 제작진 그리고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은 뭐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관객의 시간도 함께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명량과 한산을 함께 해주셨던 분들 꼭 그 마지막을 이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확인하시고 종지부를 함께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죽음의 바다이지만 그 하루가 엄청나게 뜨겁게 가슴 벅차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12월 이때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영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감동과 벅찬 마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극장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감독님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 여름 대한민국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극장에 모든 관객들이 나왔다면 이제 2023년 12월 노량으로 관객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독님이 관객분들과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년에서 23년 하니까 딱 10년 됐네요. 10년의 여정인데 그동안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군님 영화가 개봉할 때 항상 뭔가 시대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14년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산과 노량 개봉할 때는 코로나라는 또 큰 어떤 재앙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극장 특히 한국 영화의 어떤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그 위기를 결국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그리고 극장에서 잘 이렇게 이겨내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어떤 무대와 공연장의 어떤 느낌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그리고 이 시기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이겨내면서 또 이순신 영화를 보면서 또 성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관련된 해전을 막 열심히 성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공감을 하는 극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좀 다시 부흥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장들을 다시 잊지 않고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강한 위로와 그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